영원히 시들지 않는 젊음,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불멸의 삶,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 염원이 만약 현실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어쩌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대가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상상 속의 방법이 다름 아닌 젊은 피를 수혈받는 것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며 실제로 시도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최첨단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활발하게 연구되며 현실이 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죠.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이 영원한 젊음을 향한 갈망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기록된 수많은 비법들부터 중세 연금술사들이 찾아 헤맨 불로장생의 묘약, 심지어는 피의 목욕으로 젊음을 유지하려 했다는 잔혹한 전설들까지 그 노력들은 때로는 기이하고 때로는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집착적이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늙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자 동시에 가장 도달하기 어려운 꿈이었을 겁니다. 모든 생명체가 노화라는 필연적인 과정을 거쳐 소멸한다는 사실 앞에서 인간은 언제나 이 운명에 저항하려 애써왔죠. 그리고 이 꿈은 21세기 정보기술의 심장부라 불리는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부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류의 오랜 염원인 젊음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풀어내려 하고 있죠.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젊은 피에 숨겨진 회춘의 비밀입니다. 마치 고대 시대의 연금술사들이 현자의 도를 찾았던 것처럼 현대의 과학자들과 투자자들은 젊은 피 속에 잠재된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전설이나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들을 젊은 피에 이토록 집중하게 만들었을까요? 2000년대 이후 과학계에서는 패러바이오시스라는 흥미로운 연구가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두 생명체의 혈액 순환계를 연결하여 서로의 혈액을 공유하게 하는 실험 기법을 뜻하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 쥐와 늙은 쥐의 혈액을 공유시켰을 때 늙은 쥐의 노화된 장기나 조직에서 긍정적인 변화, 즉 젊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젊은 혈액 속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역전시킬 수 있는 어떤 특정 물질이나 신호 체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인류에게 노화가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조절하고 심지어는 되돌릴 수 있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단순한 학술 연구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젊음의 샘을 찾으려는 인간의 욕망은 상업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실제 젊은 피 수혈을 제공하는 사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만 달러를 지불하면 젊은 기증자의 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는 영원한 젊음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거부하기 힘든 유혹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회춘의 해답일까요? 젊은 피 수혈이 정말로 노화를 역전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젊음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과 마주하게 될까요? 과학계는 이러한 상업적인 시도들에 대해 여전히 신중론을 펼치며 그 효과의 불확실성과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희망 너머에 숨겨진 복잡한 진실들, 그리고 인류가 이 젊음의 유혹 앞에서 던져야 할 근원적인 질문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의문들을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젊은 피 수혈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상업적 시도들과 이에 대한 과학계의 신중한 경고를 함께 살펴보았죠. 과연 이 모든 것이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이 남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젊음을 향한 인류의 열망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영원한 젊음과 불멸의 삶을 꿈꾸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이하고도 집착적인 노력들을 기울여 왔으니까요.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 기록 속에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신비로운 의식들이 등장하고 중국의 진시 황제는 불로장생을 위해 전국을 뒤져 불로초를 찾아 헤맸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일이죠. 중세 시대에는 신비로운 연금술사들이 젊음의 묘약을 만들어내기 위해 밤낮 없이 실험실에서 매달렸고요. 그 시절 사람들에게 젊음이란 마치 잡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간절한 염원 속에서 젊은 피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는 생명의 정수가 담겨 있다는 원초적인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로는 15세기 교황 인노첸시오 8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병상에 누워 죽음을 앞둔 그가 젊은이들의 피를 수혈받거나 심지어 마셨다는 소문이 파다했었죠. 물론 이는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미신적인 행위였을 테고 당시 의학기술로는 현대적인 수혈 자체가 불가능했기에 그저 절박한 염원과 소문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젊음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강렬했으며 심지어 생명의 근원인 피에 대한 기묘한 믿음으로까지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하면서도 흥미로운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미신과 염원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젊은 피의 이야기는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비로소 과학의 영역으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두 생명체의 혈액 순환계를 연결하는 기이하면서도 혁신적인 실험, 바로 페러바이오시스 연구가 시작된 것이죠. 이 단어 자체가 함께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개체를 외과적으로 연결하여 피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생명 현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파라바이오시스 실험은 주로 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연구자들은 젊은 쥐와 늙은 쥐를 나란히 붙여서 혈액이 서로 오갈 수 있도록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들이 관찰되기 시작했죠. 젊은 쥐와 연결된 늙은 쥐의 신체에서 노화가 역전되는 듯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육의 재생력이 향상되고 인지 기능이 개선되며 심지어 간이나 신장 같은 장기들의 기능도 젊은 상태로 돌아가는 듯한 조짐을 보였던 것이죠. 마치 늙은 쥐가 젊은 쥐의 활력을 나눠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과학계에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거대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혹시 젊은 피 속에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어떤 신비로운 물질이나 요인이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커졌죠. 어쩌면 인류의 오랜 꿈이었던 젊음의 셈이 바로 이 젊은 피 속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상상까지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회의론도 제기되었습니다. 과연 단순히 피를 공유하는 것만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떤 메커니즘으로 노화가 역전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초기 파라바이오시스 연구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에는 한계가 많았고 그 효과 또한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연결된 쥐들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긴 결과이거나 젊은 쥐의 건강한 신진대사가 늙은 쥐에게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이 기이한 실험은 젊은 피가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의 씨앗을 뿌렸고 후대 과학자들이 이 질문을 다시 파고들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씨앗은 어떻게 자라나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젊은 피 신드롬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걸까요? 수십 년간 침묵했던 파라바이오시스 연구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시금 뜨거운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첨단 생명공학 기술과 세포 분석 기법들이 발전하면서 과학자들은 젊은 피 속에 숨겨진 비밀을 훨씬 더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단순히 두 생명체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젊은 혈액 안에 어떤 특정 물질이 노화된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주목받았던 것은 바로 GDF11분과 같은 특정 성장 인자였습니다. 젊은 혈액 속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이 단백질이 노화된 쥐의 심장 근육을 강화하고 뇌 기능을 개선하며 심지어 근육 재생을 돕는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연이어 발표되었죠. 마치 시들어가던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다시금 생기를 되찾게 하는 것처럼 이 젊은 혈액 속 특정 물질들이 늙은 몸의 세포와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셈입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젊은 피가 단순히 미신이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노화 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생물학적 신호를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발견들은 곧바로 현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 사이에서는 젊은 피 수혈이 마치 새로운 불로초처럼 각광받기 시작했죠. 젊음을 유지하거나 되찾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가진 이들은 과학적 근거가 아직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다투어 이 새로운 시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일부 스타트업들은 젊은 기증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이나 혈장 성분을 고가에 판매하며 이를 통해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미래, 시대의 젊음의 샘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젊은 혈액을 수혈받거나 젊은 사람의 혈장을 추출해 노화된 신체에 주입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때는 꿈처럼 여겨졌던 젊음의 회복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러한 상업적 시도에 대해 과학계는 매우 신중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직 인간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엄격한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쥐실험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결과가 과연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젊은 혈액 수혈 서비스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하며 불법적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젊은 피 수혈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과연 누구의 피를 수혈받을 것이며 그 피를 제공하는 젊은이들은 어떤 대가를 받고 자신의 생체 자원을 넘겨주는 것일까요? 부유한 소수만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이들의 피를 구매하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이는 빈부격차를 넘어선 생명과 건강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대 시대의 노예 제도처럼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의 신체를 이용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젊은 피가 희소한 자원이 된다면 그 공급을 둘러싼 복잡한 사회적, 윤리적 딜레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겁니다. 결국 젊은 피 신드롬은 과학적 발견의 희망과 인간의 영원한 젊음에 대한 욕망, 그리고 무분별한 상업주의가 뒤섞여 만들어낸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물질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분명 과학적 진보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만 동시에 그 실체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깊이 있는 윤리적 성찰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한 것이죠. 과연 인류는 이 젊음의 유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